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방송인데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행사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 모니터 보고서가 신문에서 치중돼서 나와서요. 또 공시영 씨를 불러서 하기에는 너무 숨이 확 막히고요. 신문 진짜 문제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사안 저희가 논평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시사기획창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누가 잘못됐다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의 시사기획창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 6월 18일에 태양광 사업 복마전이라는 편이 있었습니다. 이 편은 태양광 사업 안에 약간의 비리, 약간은 아니고 아무튼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네요. 태양광 사업.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고발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서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 인터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인터뷰 중에 청와대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KBS 제작진은 청와대에서 저수지 태양광 활성화 논의를 위해 저수지 수면의 몇 %를 태양광 패널로 덮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당초 환경을 고려한 면적은 10%였는데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규성 사장, 전 사장이에요. 농어촌 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대로 나갔어요. 40%를 하냐, 10%를 하냐 가지고 논쟁했지만 처음엔 차관이 30%를 합의해 주다가 다 풀어버리더라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60%한 데를 보고 박수를 쳤거든. 그러니까 차관이 사장님 30% 그것도 없애버리시다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이 또 이 보도에서 최 전 사장의 사무실로 찾아가는 장면을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우편함엔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고 붙어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에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태양광 의혹 방송 중심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있었고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를 쳤다. 여기서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최규성 정 농어촌 공사 사장이 얘기한 부분을 두고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이 과장 또는 거짓을 말했을 것이라는 주장인 거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소리죠. 네. 이 사람이 막 대통령이 박수쳐서 그거 보고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차관이 말했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수친 거 본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간에 근데 최 전 사장의 말은 있을 수 있어요.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확인해. 청와대에 전화해서 이런 맞냐? 일이 있었냐, 박수 쳤냐, 또는 차관이 이런 말을 했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 전 사장 말만 믿고 이거를 그냥 툭 보도해버리면 그쵸. 반론이 없이 툭 보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수석은 KBS가 청와대 측에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문의조차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고요.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왜 청와대 쪽에 묻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런 취지예요. 윤수석의 발언은. 네. 그리고 30%의 제한도 풀자고 했다는 차관과 관련해서 윤수석은 방송에서 그 차관이 누구인지조차를 아예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관련 부처 차관인 농업식품부 차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그 차관이 제안을 푼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수석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부터 협의 절차 없이 발전시설 제한 규정을 삭제한 농어촌 공사에게 오히려 지침을 복원할 것을 검토했다면서 농어촌 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농축산부 마련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정을 복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어촌 공사에서 막 그렇게 제한 없이 막 풀으려고 했던 것을 규정을 복원시켰다라고 하고 윤수석은 저수지 태양광 설치 시에 만수 면적 10%, 담수호는 20% 범위에서 개소당 1개씩 설치하는 수면 비율 제한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다가 다시 복원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60%까지 덮은 것을 보고 박수를 쳤고 정부 차관이 제한을 풀어버리자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윤도한 수석이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윤 수석이 화가 난 부분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쓴 사무실이라고 방송한 것인데요. 윤 수석은 KBS가 노영민 비서실장 사무실이라고 한 곳은 노영민 실장과 무관하다. 노 실장은 그 사무실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에 근거해 청와대가 태양광 복마전의 핵심 배우인 것처럼 보도하고 노영민 사무실이라고만 해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그 노 실장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 수석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 근데 윤 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즉각 이 보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화요일 방송 후 수요일에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 KBS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 관련 부분도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요구한다. 언론사라면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 라고 윤수석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저는 이 윤수석의 얘기 사실은 시사기획창을 먼저 본 게 아니고 윤수석의 주장부터 봤어요. 네. 그래서 시사기획창을 보라고 했어요. 봤는데 실제로 이런 장면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아무튼 당사자인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영민도 여기 사무실 쓴 적 없다. 증거가 없어요. 여기 썼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윤수석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시사기획창 자체의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사기획창에 대한 평가는요. 지금 KBS 내부에서도 이게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KBS 보도본부가요. 네. 시사기획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 방송 이후에 일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일 홍사훈 시사제작국장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방송 이후 벌어진 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KBS 보도본부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이 나간 뒤에 19일과 20일 프로그램에 몇몇 문제가 있는 듯하고 우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 같으니 알고 있으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청와대가. 그런데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말을 한 거다.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다라고 한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과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몇몇 문제가 있는 듯하니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 같으니 알고 있으라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KBS에서는. KBS 보도본부는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위 내용을 언급한 것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보도본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밝힌다. 누구에게 어떻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청와대가 밝혀야 할 대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윤도한 수석이라면 나는 뭐 그렇게 될 일 없지만 그냥 말하는 거야. 지금 벌써 내가 윤도한 수석이라면 네.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공식 브리핑 하기 전에 지금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쵸. 청와대 출입 기자, 청와대에 들어오는 KBS 기자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124로 전화해서 KBS에 전화해서 KBS의 이 프로그램 담당자, 시사기획창, CP나 책임자에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는 한 달이 건너고요. 네. 직접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나 PD 이름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에. 아니면 CP에게 전화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럼 또 외압이 된다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건 이미 외압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다 외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죠. 시정 조치를 요구할 거였으면 어차피 할 거면은요. 그냥 딱 그 담당자에게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만 이거는 말 그래도 되죠. 네, 근데 그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너무 커지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물어본 거죠. 시정해 달라라고 이제 몇몇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튼 출입 기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보고를 했는데 뭐 또 뭐 공식적으로 나도 그렇거든요. 뭐가 좀 날아오면 그때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윤도한 수석의 시정 조치 발언이 나오고 재방송이 결방되면서 외압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KBS 보도본부는 이게 외압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기에 몇몇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입장문을 준비했었대요. 그런데 배포하지 않았고요. 그 배포하지 않은 이유는 KBS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고요. 준비된 입장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 가운데는 프로그램의 진실성과 공정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KBS에서 말했어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취재 기자가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보고한 농림부 차관 발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 발언을 근거로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는 전원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단정하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그 발언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무시하고 입장문을 낼 수는 없었다라고 KBS 보도본부가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맞아. 안 됐고. 취재가 부실했어. 이건 인정한 거예요. 홍사훈 시사제작국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원 형식의 발화 주최자인 김모 차관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재 기자의 말을 들었다면서 취재 원칙상 반론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KBS 보도본부는 대통령이 어떤 현장에 가서 박수를 쳤는지 정부 부처가 규제를 풀었는지 등 물리적 사실 자체는 문서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도의 쟁점은 대통령이 박수를 쳤기 때문에 즉 대통령이 좋아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것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농림부 차관 등에게 반론 보도 차원에서라도 교차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말이지. 네. 네. 그리고 설령 제작진이 그런 인과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전 심의에서도 지적된 쟁점인데 이를 프로그램 안에 담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KBS 보도본부는 지금 그 시사기획창 제작진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KBS 보도본부가 약간 청와대의 편을 들었다? 뭐 손을 들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네. 그죠? KBS 보도본부는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공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던 이 사안으로 그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것과 비교해서 윤도한 수석의 발언도 방송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KBS 보도본부는 이 전 수석은 비판적 보도
보도 자제 요청의 비판 기사 당사자는 해양경찰이었고 윤도한 수석은 비판 기사 당사자로서 자기가 당사자였다는 거죠. 당사자로서 방송이 나간 뒤에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전 수석은 방송사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거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했지만 윤도한 수석은 브리핑이라는 공개적 형식으로 의사표현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수석 1심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 해명 자료를 내는 등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즉시 방송국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고 방송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공보활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당시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대요. 네. KBS 내부에서는 재방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제작진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 결정한 것은 청와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 비판은 KBS 공영노조라고 하는 그 소수노조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KBS 보도본부는 지난 22일 재방송 편성을 하루 앞두고 보도본부장과 담당국장이 제작진과 입장문을 검토한 결과 내 외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반론을 담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고 고민했다. 편성본부에서 재방송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보도본부장이 프로그램의 최종 제작 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금 와서 또 우리가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전화를 하는 것이 아예 하지 말고 브리핑만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마 브리핑에서 처음 그냥 딱 얘기하고 말았어야 되는 것이냐. 청와대 기자한테도 또는 제작진에게도 전화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돼요.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당사자잖아요. 청와대고 청와대의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대변인은 아니지만 윤도한 수석은 어찌됐든 이걸 담당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사실관계 맞지 않다라고 브리핑을 그냥 공개적으로 딱 망신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 사실 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경우의 수가 있어요. 당사자냐 이정현 수석과 다른 건 그거예요. 이정현 수석은 그냥 너 왜 우리를 불리하게 우리 정권을 불리하게 하면서 압박을 한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을 그러나 그치, 이번 사안은 팩트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네네. 일단 밀어달라. 왜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한 적 없고 박수 친 적 없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혀 그런 바 없다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서 달라요. 아무튼 결이 팩트를 달라요. 고쳐줬다.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단체나 또는 자유한국당 기타 등등에서는 이거는 이정현하고 똑같은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판의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 내부의 그 공영노조에서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신이 나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KBS 사장에게 출석 요구를 한 거죠. 왜 재방송을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양승동 사장을 국회에 출석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보도국에서 KBS에서 입장을 낸 거에 따르면은 방송이 부실하다는 걸 인정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실한 방송임을 알고도 재방송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억지예요. 이제부터는 저는 처음에 시사기획창을 둘러싼 양측의 논방은 공방, 그러니까 그것은 윤도한 수석의 행위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공방, 여기까지는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의 논란거리라고는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KBS 사장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사장이 갑자기 왜 나와? 윽박 지르려고 하는 이 태도는 이거야말로 언론 탄압이고 KBS가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그렇죠. 등의 태도 어떤 겁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일단 양승동 사장을 뭐 거기 세워 놓으면 네. 거기서 막 윽박지르는 모습도 또 얼마나 어버버버 하시겠어 또. 아유 답답해요. 너무 순하셔가지고 천천히 내가 또 정말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우리 남편과 공시영 씨와 좀 상당히 비슷한 캐릭터인데요. 말을 하면 빨리 대답이 안 나오시고 약간 한 3초 버퍼링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점잖은 대응을 하세요. 어쩔 때는 저는 막
닫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너무나 선한 그런 그런 답답한 저기를 하시는데 아무튼간에 그리하여 이 분을 이제 계속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 두 번째 불응을 했어요. 네. 요걸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KBS 그 19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KBS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승도 사장을 비롯한 KBS 임직원에게 출석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재방송 불가 결정으로 편성 개입 논란이 불거진 시사기획창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고요. 양승동 사장은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양승동 사장은 국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공영방송이 외부 압력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 문제로 국회에 출석하는 일은 KBS 역사상 전례가 없었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KBS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추후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한 국회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안 가겠다. 라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출석 요구 자체가 더 부당하다라는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저희가 이분들하고 이렇게 또 갖기는 오랜만인데 한국방송협회 그러니까 사장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방송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이제 입장문을 내서 이건 언론 탄압이다 뭐 이렇게 냈습니다. 민원연도 어제 저녁에 냈고요.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도 냈고 오늘은 방송독립 시민행동에서도 그러니까 연대단체거든요. 저희 다 같이 모여있는 연대단체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의 종합은 그리고 또 K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냈는데요. KBS 시청자위원회가 또 입장문을 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뭐라고 했냐면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것보다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통해 하는 것이 좋다. 정치권의 KBS 사장 출석 요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당은 난리 났습니다. 한국당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당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요. 양측이 KBS 경영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무슨 양측이를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애. 아유 이름 들어보니까 참 저희 애청자분들이죠. 이분들이 하셨는데 탈곡기 애청자 명단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뭐 조선일보도 읽어드리는데 이것 뭐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 KBS 양승동 사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 답변서를 보내왔다. 공영방송이라던 KBS가 이제 오만을 넘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여야 3당의 합의로 국회 업무 보고를 2번이나 요청했다. 그런데 거절 사유가 특정 프로그램 문제라고 밝혔다. 역사상 전례도 없고 전 세계 공영방송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프로그램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 시사기획창 재방송 결방은 청와대 외압에 의한 방송 편성 독립성을 침해한 문제다. 이미 결방된 상황에서 국회가 무슨 수로 편성에 간섭하겠는가. 게다가 내부 절차가 엄존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행을 거듭하며 소수 이사 의견을 무시하는 이사회나 특정 사회 세력인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여기서 또 민주노총 왜 나와? 이게 뭐야? 자유로운가? 아유, 깜짝이야.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괜찮고 국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이 말 너무 웃기다. 게다가 또 이렇게 놀리면 안 돼. 죄송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이. 게다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KBS는 지난 15일 비상경영 계획 발표를 통해 올 7월까지 사업 손실이 1,000억 원이 넘고 내년에는 은행 차익까지 해야 할 지경이라 한다.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왔다. 역대급 경영 참사다. 또한 4월 강원도 산불 사태 때 뒤늦게 나타나 허위 보도를 하는 등 방송통신기본법상 재난방송 주관사의 책무도 못 챙기고 있다. 공영방송 책무를 완전하게 방기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행동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에 다시 제안한다. 방송법 제59조에 따라 KBS 결산안을 상정해 경영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자. 나아가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그리고 법안 소위를 열어 2년째 논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대전을 즉시 심사 의결하자. 지금 여당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만 KBS 정상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다.
어머나 진짜 여기 얘네들이 지금 근데 그러면 지금 양승동 사장을 해임하자는 거예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KBS 사장과 경영진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 충성과 탐욕스러운 자리 지키기에 후배 방송인들마저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도 채널을 돌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시사기획창의 문제, KBS 본부조차도 인정한 문제 이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것 자체가 보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막 국회가 부르는데 KBS가 안 가? 막 이것만 오히려 알려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지금 이 사안을 굳이 주저주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주장 그거와 대비해서 민원연 논평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같은 출석 요구는 방송법에 명시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방송법에서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금하고 있다. 방송사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편성 보도에 관련되지 않은 인물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장도 방송 내용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를 위해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장은 프로그램에 몰라요. 관여도 못하는데 이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 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게는 또 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KBS는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해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내부 규정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외압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재방송 중단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정당한 과정이며 절차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는데 아직 해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재방송을 또 하냐고. 이미 나간 방송도 지금 철회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외압이냐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오로지 자유한국당만이 이를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양승동 사장 출석 요구를 즉각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똑같이 왜 불출석했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적인 이유로 이런 부당한 출석 요구에 동의해 준 것이죠. 애초에 출석을 같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안하고 이제 정무적으로 지금 잘 가야 되잖아. 자유한국당의 신기를 지금 거스르면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항상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어쩔 때 아쉽다고 하냐면은요.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언론 관련된 이슈는 약간 뒷전이고 희생되고 맞아요. 딜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희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보다 지금 뭐 규탄을 해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만약에 뭐 퍼센트로 치자면 한 1%고 99%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진짜 코미디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사장을 불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망신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프로그램 왜 그렇게 했어? 이걸 사장한테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프로그램은 마음에 들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니 재방송 왜 안 했어 이거를 사장한테 요구하면 그게 사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데요. 이거밖에 할 말이 더 그러니까 있어요. 말입니다. 네, 그렇죠. 편성해서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참. 아무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계속 아마 논평 나올 거고요. 뭐 유감이네 어쩌네 이러면서 계속 공영방송 흔들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KBS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요즘 보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많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하나만 어떻게 좀 이렇게 온몸으로 KBS를 맡고 그렇죠. 있고 온몸으로. 나머지 방송들은 영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시사기획창 마찬가지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네. 걸 방송을 했을까? 왜 정말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저는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레벌레 부실하게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셔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거듭 취재를 하셔야지 돼요. 아니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게 딱 증거를 네.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딱 아무 말 못하게 해야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유명한 기자분들이 이걸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이렇게 나왔지 진짜.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또 제가 이런 거 댓글 좀 찾아보니까 네. 아직도 KBS 정신 못 차렸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 시사계획창 관련해가지고. 그 시사기획창을 비판하시는 댓글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답답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는. 아니 근데 제가 본 거는 시사기획창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도한 수석이 왜 전화를 했느냐 그거는 뭐 이정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걸 더 저는 왜 그걸 왜 내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KBS가 애초에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멀쩡한 보도를 했으면 그렇죠. 저는 그 혹시 오해하시는데 탈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막 굉장히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뭔가 왠지 이 태양광 그러니까 에너지잖아.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지하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태양광이고 뭐고 간에 비리가 있거나 부적절하거나 환경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태양광 사업이라면 그리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감시해야 된다. 아니, 당연하죠. 아니 네. 그러니까 비리가 있고 잘못된 일을 하면 사실 만약에 그쵸. 진짜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진짜 뭐 비판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비판도 요번에 이 비판도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 왜 그 중간에 문 대통령 박수 쳤네. 노영민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랬네. 그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걸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을 만약에 못하면 안 써야 되고 네. 확인했으면 좀 더 상대방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집어넣었어야죠 뭔가를. 아무튼 간에 그것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윤도한 수석한테도 약간 저는 좀 그런 게 네.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야 됐다. 예, 그걸로 하고 끝냈어야지. 괜히 문제를 더 키웠다. 저는 그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좋게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그렇죠? 그것까지 간 것 같아요. 뭐 그 안 싸우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윤도한 수석이 또 MBC 출신이잖아요. 네네. KBS, MBC 뭐 그렇게 뭐 또 사이가 뭐 좋은 것도 라이벌이시죠. 뭐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슬쩍 말한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나중에 뒤탈도 없고 그렇다는 생각이 또 들었네요. 네. 네, 아무튼 간에 요즘 청와대가 청와대가 억울할 일도 참 많고요. 또 청와대가 억울한 게 많은 만큼 해명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제 고민정 대변인도 그렇고 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모든 프레임을 언론 장악, 언론 탄압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 하시기 전에 언론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 오보를 말할 자유, 아무거나 떠들 자유는 아니라는 거를 좀 언론인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참 언론 자유 엄청 좋아합니다만 저도 좋아하는 가치입니다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재미있는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여러분 희망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아홉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